순자는 오늘도 작은 방구석에서 몸을 움츠렸어요. 며느리 박현주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랑찰랑 그릇 부딪히는 소리마다 순자의 가슴은 조금씩 졸아들었어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현주의 목소리는 언제나 그랬듯 건조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어요. 식탁 위엔 밥 한 공기와 된장찌개, 김치 몇 점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며느리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젓가락을 들었어요. 찌개 속 두부 한 조각을 건져 올리는데 현주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국 좀 적게 드세요. 반찬값도 만만치 않아요. 순자의 손이 멈췄어요. 젓가락 끝에 매달린 두부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두부를 도로 국그릇에 넣었어요. 입맛이 싹 달아났습니다. 그래, 미안하구나. 미안하다고 하지 마시고 조심해 주세요. 저희도 먹고 살기 바쁘다니까요. 현주는 그렇게 말하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쾅, 문 닫는 소리가 순자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홀로 남은 식탁 앞에서 순자는 밥 한 숟가락을 떴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밥알이 모래처럼 까슬까슬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순자는 생각했어요. 아들 민수가 장가갈 때만 해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현주는 그때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라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이 생기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웃음은 사라졌고 순자를 보는 눈빛은 차가워졌어요. 내가 짐이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순자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을까봐 이불로 입을 막았어요. 손등에 난 오래된 상처가 보였어요. 70년을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밭일하다 낫에 베인 자국, 아이들 키우며 뜨거운 물에 데인 흔터들이 손마다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상처도 며느리의 한마디만큼 아프지 않았습니다. 국 좀 적게 드세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순자는 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먹었나? 반찬 한 점, 국 한 숟가락도 눈치 보며 먹는데.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순자는 그 빛을 바라보며 남편 생각을 했어요.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박철수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여보, 나 혼자서는 못 살겠어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순자는 그 고요 속에서 점점 더 작아졌어요. 사람이 이렇게 투명해질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밤이 되자 거실에서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오래 계시면 우리 힘들어. 그래도 내 엄마인데. 당신이 벌어온 돈 있어? 내 월급으로 사는 집이야. 순자는 귀를 막았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벽을 뚫고 들어왔어요. 순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 아침이 오는 게 두려웠어요. 또다시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또다시 눈칫밥을 먹어야 했어요. 순자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70평생 이렇게 외로운 적은 없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구나. 순자는 밤새 천장만 바라봤어요. 며느리 박현주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못 살겠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벽 4시 순자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고 낡은 보따리를 꺼냈어요.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10년 전 남편 박철수가 세상을 떠난 뒤 시골집을 정리하며 쌌던 보따리였어요. 여보, 내가 또 짐을 싸네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옷까지 서너 벌을 접어 넣었어요. 남편 사진 한 장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70평생 살아온 흔적이 보따리 하나에 담겼습니다. 거실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순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며느리가 화장실에 가는 소리였어요. 물 내리는 소리, 다시 방문 닫는 소리. 순자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지금 나가야 해. 보따리를 들고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발소리를 죽이며 거실로 나갔어요. 식탁 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밥 한 공기가 랩에 쌓여 있었어요. 어젯밤 며느리가 먹다 남긴 것이었습니다. 하얀 밥알들이 랩 안에서 굳어가고 있었어요. 순자는 그 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밥이었구나. 눈물이 핑 돌았어요. 1년 동안 이 식탁에서 얼마나 많은 눈칫밥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국 한 숟가락 떠도 눈치를 봐야 했고 반찬 한 점 집어도 며느리의 표정을 살펴야 했어요. 그래도 밥은 따뜻했습니다. 지붕이 있었고 아들이 곁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고맙다 봐봐. 순자는 식탁에 손을 얹었어요.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천천히 손을 떼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들 민수의 운동화가 보였어요. 밝고 해진 운동화였습니다. 며느리 현주의 구두도 보였어요. 반짝반짝 윤이 나는 새 구두였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아들에게 편지 한 장 남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쓸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가 짐이 돼서 미안하다고 쓰면 아들이 더 괴로울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신발을 신었어요. 10년 된 운동화였습니다. 밑창이 닳아 구멍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차갑고 딱딱한 쇠붙이가 손에 와닿았습니다. 순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이제 정말 가는 거다. 문을 열었습니다. 끽 작은 소리가 났어요. 순자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안방 불은 꺼져 있었어요. 민수방도 조용했습니다. 잘 있거라 얘들아. 순자는 문 밖으로 나섰어요. 복도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한 계단, 두 계단. 발걸음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아들이 3살 때가 생각났습니다. 넘어져서 울던 민수를 안아주며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했던 기억. 중학생 때 성적표 들고 울던 아들에게 공부보다 내가 건강한 게 더 중요해 했던 말. 그 아들이 이제 엄마를 지킬 수 없었어요. 아니, 지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약했나? 3층, 2층.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어요. 어차피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1층 현관에 도착했어요. 자동문이 열리며 새벽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순자는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5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난 모양이었어요. 순자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아가면 안 돼.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멀어질수록 가슴이 조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첫 차가 오려면 아직 1시간은 남았습니다. 순자는 벤치에 앉았어요.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꽉 껴안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순자는 그 빛을 바라봤어요. 여보, 나 혼자 살아볼게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바람이었어요.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 안에 10,000원짜리 5장이 있었어요. 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통장엔 10만 원 정도 남아 있었어요. 그게 순자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두렵고 막막했어요. 갈 곳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었어요. 시골 동생한테 가려니 폐가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일어섰어요. 벤치에서 몸을 일으키며 허리를 폈습니다. 구부정했던 어깨가 펴졌어요. 이 손으로 살아보자. 손을 펼쳐봤습니다. 주름지고 거칠었어요. 여기저기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움직였어요. 아직 뭔가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버스가 왔어요. 순자는 보따리를 들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힐끗 봤어요. 어디 가세요? 시장이요. 새벽 시장 말씀이세요? 네. 순자는 동전을 꺼내 요금을 냈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아파트가 멀어졌습니다. 아들의 집이, 며느리가, 따뜻했던 식탁이 점점 작아졌어요. 순자는 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열을 식혀줬어요. 이제 시작이다. 작게 중얼거렸어요. 목소리엔 떨림이 있었지만 그 안에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심이었어요. 비장함이었습니다. 버스는 새벽 거리를 달렸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김순자는 낯선 거리를 걸었어요. 새벽 5시 반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보따리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어디서 자야 하나? 주머니 속 지갑을 만졌습니다. 5만 원. 그게 전부였어요. 순자는 한숨을 내쉬며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2층 건물에 고시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여기라도 가봐야겠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숨이 찼습니다. 70의 몸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2층 문을 열자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누구세요? 안쪽에서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어요. 고시원 사장 이강수였습니다. 저, 방 하나 얻고 싶은데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수는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보증금 10만 원에 월세 20만 원입니다. 그게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수는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곤란한데요. 사장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일주일만요. 일주일 안에 꼭 돈 마련해서 드릴게요. 순자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강수는 한참을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어디서 주무실 데가 없으세요? 네. 갈 곳이 없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강수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이, 알겠어요. 일주일만 기다릴게요. 그 대신 꼭 갚으셔야 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는 몇 번이나 허리를 숙였어요. 강수는 사무실 열쇠를 건넸습니다. 방은 좁았어요. 한평 남짓한 공간에 책상 하나, 이불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없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괜찮았습니다. 지붕이 있네. 고맙다. 보따리를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일주일 안에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자는 거리로 나갔어요. 폐지를 주어야 했습니다. 리어카를 끄는 할머니가 보였어요. 저기요, 폐지는 어디서 주어요?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 가봐요. 할머니는 무뚝뚝하게 대답하고 갔습니다. 순자는 걸었어요. 2시간을 걸어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쓰레기장 앞에 이미 서너 명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기 내 구역이야. 딴 데 가. 한 할아버지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순자는 물러섰어요. 다른 아파트로 갔습니다. 거기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 오셨어요? 여긴 벌써 주인 있어요. 순자는 다시 걸었습니다. 3시간을 헤맸어요. 겨우 박스 서너 장을 주었습니다. 고물상에 가져갔어요. 1,000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1,000원. 하루 종일 걸어서 1,000원이었습니다. 순자는 동전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순자의 손은 갈라지고 허리는 휘었습니다. 하루벌이는 2,000원에서 3,000원 사이였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5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할머니, 이번 주까지만이에요. 저도 장사해야 해요. 강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엿새째 되는 날, 순자는 새벽 시장으로 향했어요. 폐지를 주우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일을 찾고 싶었어요. 시장은 활기찼습니다. 상인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생선 냄새, 채소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걸었어요. 채소 가게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시든 채소들이 박스에 담겨 있었어요. 시금치, 무, 배추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거 얼마예요? 저거 버릴 건데. 1,000원 주면 다 가져가. 순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그래요. 어차피 버릴 거예요. 순자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1,000원짜리 3장이 있었어요.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스를 들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어요. 무거웠지만 힘이 났습니다. 공용 주방으로 갔어요. 이걸로 뭘 만들까? 시든 채소를 씻었습니다. 물에 담그자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어요. 시금치는 데쳐서 무침을 만들었습니다. 무는 깍두기를 담갔어요. 배추는 겉절이를 만들었습니다. 냄새가 주방에 퍼졌어요. 강수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반찬을 좀 만들어 봤어요. 하나 드셔보세요. 순자는 접시에 담아 내밀었어요. 강수는 한 입 먹었습니다. 와, 맛있는데요? 정말요? 네. 우리 어머니 손맛 같아요. 강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사장님, 제가 이거 팔아도 될까요? 여기서요? 아니요. 시장에서요. 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한번 해보세요. 다음 날 순자는 반찬을 스티로폼 박스에 담았어요. 시장 한쪽 구석에 자리를 폈습니다. 손으로 쓴 팻말을 세웠어요. 시어머니 반찬 3,000원. 반찬 사세요. 손맛 좋은 반찬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어요.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순자의 목이 타들어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마침내 한 아주머니가 멈춰섰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어요. 네, 직접 만들었어요. 하나 맛보실래요? 순자는 일회용 젓가락을 건넸습니다. 아주머니가 시금치 무침을 한 입 먹었어요. 어머, 맛있네요. 우리 엄마 손맛이에요. 정말요? 네. 얼마예요?
3,000원입니다. 2개 주세요.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반찬을 봉지에 담아 건넸습니다. 아주머니가 6,000원을 내밀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첫 손님이었어요. 첫 수입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5만 원을 벌었어요. 손에 든 돈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며 하늘을 봤어요. 여보, 나 해냈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에도 빛이 돌았어요. 강수에게 월세를 냈습니다. 사장님,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할머니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순자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갈라진 손을 봤어요. 반창고를 붙이고 크림을 발랐습니다. 이 손이 내 희망이구나. 작게 중얼거렸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70년을 살아온 생명력이 그 안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순자는 알람도 없이 일어났어요. 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여보, 작게 중얼거렸어요. 오늘따라 남편 박철수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10년 전 그가 세상을 떠난 날이 떠올랐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야윈 얼굴, 힘없는 손. 순자는 그 손을 꼭 잡았었어요.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순자가 울었습니다. 남편은 마른 손으로 순자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절대 무너지지 마. 그게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믿지 못했어요. 자신이 강하다는 말을. 난 약한 사람인데.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남편은 이미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끌어안았어요. 그날의 아픔이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나 강한가 봐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베개가 젖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일어나 물을 마셨어요. 공용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을 봤어요. 주름이 가득했어요. 백발이 성성했습니다. 하지만 눈만은 살아있었어요. 여보, 나 정말 강해졌어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젊은 날이 떠올랐어요. 22살 때였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철수를 처음 만났어요. 그는 이웃 마을 청년이었습니다. 순자 씨, 나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철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손에 든 건 꽃 한 송이였습니다. 들국화였어요. 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철수가 웃었습니다. 하얀 이가 드러났어요. 그의 가을, 둘은 결혼했어요. 작은 집에서 살림을 차렸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여보, 내가 꼭 돈 많이 벌어서 큰 집 사줄게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집은 작아도 괜찮아요. 당신만 옆에 있으면 돼요. 철수가 순자를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1년 후 아들 민수가 태어났어요. 작고 빨간 아기였습니다. 철수는 아들을 안고 울었어요. 순자야, 우리 애 좀 봐. 얼마나 예쁜지. 그러게요. 우리 민수. 순자도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민수는 쑥쑥 자랐어요. 철수는 밭일을 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순자는 집안일을 하며 아들을 키웠어요. 가난했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그래, 우리 민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순자는 부엌으로 갔어요. 쌀이 얼마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을 많이 넣어 죽을 끓였어요. 김치를 잘게 썰어 넣었습니다. 자, 먹어. 민수는 허겁지겁 먹었어요. 순자와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애가 밥을 잘 먹네. 그러게요.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세월이 흘렀어요. 민수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병을 얻었어요. 간암이었습니다. 여보, 치료비가 어디 있어요? 순자가 울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나 오래 못 살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순자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새벽 시장에 나가 야채를 팔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쉬세요. 민수가 말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살려야지. 하지만 병은 점점 깊어졌어요. 철수는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왜 미안해요? 당신 잘못 없어요. 큰 집 못 사줘서, 돈 못 벌어서.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순자는 그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집은 필요 없어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고마워. 나 같은 남자 만나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그리고 그날 밤 철수는 떠났어요. 순자는 고시원 방 안에서 흐느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팠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당신 말 맞아요. 나 강해요. 근데 외로워요. 울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진정됐습니다. 보따리를 열었어요. 남편 사진이 나왔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날의 철수가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반찬 장사해요. 당신이라면 좋아했을 거예요.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대답 없이 웃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내 반찬 맛있대요. 손맛 좋다고 해요. 순자도 웃었습니다. 눈물이 마르며 미소가 번졌어요. 당신이 가르쳐 준 거예요. 정성껏 하라고. 사랑으로 만들라고.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차가운 종이였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나 꼭 성공할게요. 그래서 민수한테 떳떳한 엄마 될게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이 지나가고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반찬을 만들 준비를 했어요. 여보, 오늘도 힘내볼게요. 사진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남편이 남긴 말을.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절대 무너지지 마. 그 말이 순자를 지탱하고 있었어요. 슬프고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 말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나 안 무너져요. 절대로. 작게 중얼거렸어요. 발걸음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공용 주방에 도착했어요. 채소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이 손을 적셨어요. 시렸지만 괜찮았습니다. 이 손으로 다시 시작해요. 순자는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피어난 미소는 젊은 날처럼 환했습니다. 남편이 사랑했던 그 미소였어요. 칼로 채소를 썰었습니다. 도독도독 경쾌한 소리가 주방에 울렸어요. 그 소리가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순자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보,
내가 해낼게요. 꼭. 김순자는 시장 구석에 자리를 폈어요. 오전 8시였습니다. 스티로폼 박스에 반찬을 담아왔어요. 시금치 무침, 깍두기, 멸치볶음, 콩나물 무침이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 반찬이요. 맛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반찬은 하나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목이 쉬어갔어요. 할머니, 얼마예요? 한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3,000원이에요. 비싸네. 2,000원 해줘요. 그럼 2,500원이요. 아줌마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가버렸습니다. 순자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너무 비싼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어요.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점심값도 아까웠어요. 오후 2시 반찬이 하나도 안 팔렸어요.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안 되는구나. 포기하고 싶었어요. 일어서려는데 누군가 멈춰섰습니다. 할머니, 이거 직접 만드셨어요?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정수진이라는 회사원이었습니다. 네, 새벽에 만들었어요. 하나만 맛볼 수 있을까요? 순자는 일회용 젓가락을 건넸어요. 수진이 시금치 무침을 한 입 먹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어머, 이거 맛있네요. 정말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엄마 손맛이에요. 얼마예요? 3,000원이요. 3개 주세요.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봉지에 반찬을 담았습니다. 수진이 10,000원을 내밀었어요. 거스름 돈 여기 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드세요. 힘내세요. 수진은 미소 지으며 갔어요. 순자는 손에 든 10,000원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조금씩 손님이 늘었어요. 이틀 뒤 수진이 다시 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어머, 또 오셨어요? 네. 너무 맛있어서요. 오늘은 5개 주세요. 감사합니다. 순자는 봉지를 챙겨줬어요. 수진이 돈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회사 사람들한테도 소문냈어요. 곧 더 많이 올 거예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수진이 가고 나서 순자는 하늘을 봤어요. 파란 하늘이 눈부셨습니다. 여보, 나 되는 것 같아요. 작게 웃었어요.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희망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의 자리 앞엔 줄이 섰어요. 수진이 회사 사람들을 데려온 것입니다. 이 할머니 반찬이 진짜 맛있어요. 할머니, 멸치볶음 하나 주세요. 저는 깍두기요. 순자는 정신없이 반찬을 담았어요. 손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손님들에게 인사했어요. 손님들도 미소 지으며 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반찬이 다 팔렸어요. 순자는 빈 박스를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다 팔았네. 돈을 세어봤어요.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 달 전엔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고시원으로 돌아가며 편의점에 들렀어요. 삼각김밥 2개를 샀습니다. 사치였지만 오늘만큼은 괜찮았어요. 방에 들어가 김밥을 먹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나 해냈어요. 손님들이 내 반찬 맛있대요. 남편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사진 속 철수가 웃고 있었습니다. 손맛 좋다고 해요. 당신이 좋아할 만한 말이에요. 순자도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 민수였습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나 잘 지내고 있다. 엄마, 미안해요. 집에 돌아오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는 볼 수 없었지만 순자는 저었습니다. 아니다. 엄마 이제 혼자 잘 살 수 있어. 엄마, 민수야, 너도 잘 살아라. 엄마는 괜찮으니까.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별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여보, 나 이제 정말 강해졌어요. 당신 말 맞았어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누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 왔어요. 순자의 얼굴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라던 수진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불꽃이었어요. 순자는 그 불꽃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1년이 흘렀어요. 김순자의 시어머니 반찬은 시장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줄이 섰어요.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왔어요. 정수진이 웃으며 다가왔어요. 이제는 친구처럼 편한 사이가 됐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실력이죠. 순자는 수진에게 반찬을 건넸어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건 서비스야. 할머니, 그러면 안 돼요. 괜찮아. 너는 내 은인이야. 수진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이제 고시원을 나와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어요. 방 한 칸이지만 창문이 있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어요. 부엌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 생겼어요. 남편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사진을 TV 옆에 두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숫자였어요. 1년 전 5만 원밖에 없던 순자였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손으로 통장을 쓰다듬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어느 날 정장 입은 남자가 찾아왔어요.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명함을 내밀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랜차이즈 회사 맛의 거리 이사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프랜차이즈요? 순자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태준이 웃었습니다. 할머니 반찬을 보고 제안하러 왔어요. 저희와 계약하시면 전국에 매장을 낼 수 있어요. 전국이요? 네. 할머니 반찬이 정말 맛있어요. 사업성이 충분합니다. 순자는 멍하니 태준을 바라봤어요. 꿈인가 싶었습니다. 저 같은 할머니가요? 그래서 더 좋아요. 시어머니 반찬이라는 브랜드가 완벽해요. 태준은 계약서를 꺼냈어요. 순자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어려운 말들이 많았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연락 주세요. 태준이 가고 나서 순자는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철수가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성공하는 건가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조언 좀 해줘. 할머니, 좋은 기회예요. 하세요. 근데 무섭다. 괜찮아요. 할머니는 할 수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순자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 해보자. 일주일 후 계약을 했어요. 태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더 잘 부탁드려요. 순자의 손이 떨렸지만 악수를 했어요. 석 달 후 첫 번째 매장이 열렸어요.
강남구에 있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간판에 시어머니 반찬이라고 써 있었어요. 순자는 간판을 올려다 봤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여보 봐요. 우리 가게예요. 철수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순자는 하늘을 봤습니다. 당신이 응원해줬죠? 고마워요. 오픈 첫날 손님들이 몰려왔어요. 줄이 가게 밖까지 섰습니다. 순자는 정신없이 반찬을 담았어요. 할머니 손맛 그대로예요. 진짜 맛있어요. 손님들의 말에 순자는 계속 웃었어요. 입꼬리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저녁에 매출을 확인했어요.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루 만에요. 순자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현실인가? 꿈만 같았어요. 71살 할머니가 사업가가 됐습니다. 6개월 후 매장이 5개로 늘었어요. 통장에는 1억 원이 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은행에서 통장을 바라봤어요.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해냈어요.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미소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더 깊어진 주름이 보였습니다. 백발도 더 많아졌어요. 나 혼자네.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성공했지만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세상에 없었어요. 아들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성공이 뭐길래? 순자는 소파에 앉았어요. 넓어진 집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들 민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은 누르지 못했어요. 민수야, 엄마 잘 지내. 혼자 중얼거렸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빛나는 불빛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순자의 가슴은 어두웠습니다. 여보, 성공했는데 왜 이렇게 외로워요? 남편 사진에게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순자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기분이었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건가? 밤이 깊어갔어요.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성공의 달콤함 뒤에 쓴맛이 남아 있었어요. 돈은 생겼지만 마음은 가난했습니다. 가게는 늘었지만 외로움도 커졌어요. 여보, 당신이 그리워요. 작게 속삭였어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순자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성공은 돈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족은 떠나갔고 혼자만 남았어요. 그래도 괜찮아. 나 강하니까.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래된 외로움을 안고 잠들었어요. 성공한 여자였지만 여전히 외로운 할머니였습니다. 3년이 흘렀어요. 김순자의 시어머니 반찬은 전국에 30개 매장을 두게 됐습니다. 순자는 이제 작은 아파트가 아닌 타워 팰리스에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계약서 확인 부탁드려요. 비서 최민지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안경을 쓰고 천천히 읽었어요. 좋아요. 진행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민지가 나가고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순자는 강남 매장을 돌아보러 갔어요. 가게 앞에 손님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역시 시어머니 반찬이에요. 맛이 변하지 않아서 좋아요. 손님들의 말에 순자는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는 아니었습니다. 가게를 나서는데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죄송합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현주야? 며느리 박현주였어요. 하지만 3년 전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했던 옷 대신 낡은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헬쑥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어머니.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자를 알아본 것입니다. 현주야, 너 왜 그래? 순자는 현주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손에 든 비닐봉지가 보였습니다. 마트 할인 스티커가 붙은 식품들이었어요. 어머니 저. 현주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니? 어머니, 저희 망했어요. 민수가 사업하다가 빚만 잔뜩 지고 현주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일단 저기 카페 가자. 순자는 현주를 데리고 근처 카페로 갔어요.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현주는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어요. 민수가 친구랑 사업한다고 대출 받았어요. 근데 친구가 돈 들고 도망갔어요. 얼마나 빚졌는데? 2억 원이요. 순자는 숨이 막혔어요. 2억 원.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집은요? 경매 넘어갔어요. 지금 월세 단칸방 살아요. 제 월급으로 빚 갚고 있어요. 현주의 손이 떨렸어요. 그 손을 보니 순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지내? 폐인됐어요. 하루 종일 방에만 있어요. 일도 안 하고. 현주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머니, 그때 생각나요. 제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못됐는지. 됐어. 순자가 손을 들었어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국 적게 드시라고 한 거 평생 후회하고 있어요. 현주가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순자는 현주를 바라봤어요. 3년 전 차갑게 자신을 내쫓던 그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기엔 너무 빠듯해요라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지금 앞에 있는 건 무너진 여자였어요. 교만했던 며느리가 아니라 절망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현주야. 네, 어머니. 왜 나한테 왔어? 현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성공하신 거 뉴스에서 봤어요. 시어머니 반찬 사장님이 어머니인 줄. 그래서 돈 빌려달라고?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참 아이러니하다. 3년 전엔 내가 짐이었는데. 어머니, 지금은 내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있네. 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현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순자는 가방에서 수표책을 꺼냈어요. 현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얼마 필요해? 어머니, 2억 원 다 갚아줄 순 없어. 5천만 원 줄게. 순자는 수표에 금액을 적었어요. 찢어서 현주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현주가 수표를 받으려는데 순자가 손을 걷었어요. 조건이 있어. 네, 뭐든지 할게요. 민수 데리고 와. 내가 직접 보고 줄게.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순자는 현주의 뒷모습을 봤어요. 구부정한 어깨, 터덜터덜 걷는 발걸음. 3년 전 화려했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정말 빨리 변하는구나.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차갑게 거절하고 돌아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내가 제대로 하는 건가요?
사진 속 철수가 웃고 있었어요. 순자도 따라 웃었습니다. 당신이라면 도와줬겠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현주야,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도 기억해. 하지만 순자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너희는 내 가족이야.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미움과 사랑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세상은 돌고 돌았어요.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3년 전 쫓겨난 순자가 이제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여보, 이게 맞는 거겠죠?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라는 것을. 일주일 후 약속 장소인 카페에 김순자가 먼저 도착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수를 보는 거구나. 3년 만이었어요.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재롱 부리던 모습, 학교 다니며 웃던 모습.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카페 문이 열렸어요. 박현주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남자가 따라왔어요. 순자는 숨이 멎었습니다. 민수야. 아들 민수였어요. 하지만 순자가 기억하는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구부정한 어깨, 생기 없는 눈빛. 마치 혼이 빠진 사람 같았어요. 엄마. 민수가 작게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가가서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수가 순자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그래, 엄마 여기 있다. 순자도 눈물을 흘렸어요. 3년 동안 쌓였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쫓겨나셨잖아요. 제가 못난 아들이라서.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순자는 민수의 등을 토닥였어요. 현주도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셋은 자리에 앉았어요. 순자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말라 있었어요. 민수야, 밥은 먹고 다녀? 네. 먹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민수의 뺨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현주야, 너도 많이 힘들었지? 어머니, 제가 그때 정말 잘못했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아요. 현주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한 거, 국 적게 드시라고 한 거, 제 입으로 한 말인데 밤마다 생각나요. 됐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순자는 가방에서 수표를 꺼냈어요. 5천만 원짜리 수표였습니다. 이거 받아. 빚 갚는데 보태. 어머니. 민수와 현주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어떻게 받아요? 저희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는데. 가족이잖아. 가족은 돕는 거야. 순자는 수표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민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만 울어. 엄마 마음 아프니까. 순자는 웃으며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어렸을 때처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현주가 긴장한 얼굴로 물었어요. 뭐든지 할게요, 어머니. 민수야, 우리 회사에서 일해. 네. 내 밑에서 반찬 만드는 거 배워. 너도 이제 일해야지. 민수는 눈을 깜빡였어요. 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월급은 300만 원 줄게. 많지 않지만 시작은 할 수 있을 거야. 엄마. 정말요? 그래. 우리 아들 일 좀 해봐. 민수의 눈에 빛이 돌아왔어요. 죽어있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엄마.
제가 꼭 성공해서 엄마한테 보답할게요. 천천히 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순자는 현주도 바라봤어요. 현주야, 너도 힘들지? 네. 일하면서 집안일까지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우리 집 가사도우미 자리 있어. 거기서 일해봐. 월급은 250만 원 줄게. 어머니, 정말 저희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현주가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어요. 순자는 현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도 내 딸이야. 비록 며느리지만 딸이나 마찬가지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카페를 나서며 순자는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일 시작하기 전에 밥부터 먹자. 엄마가 사줄게. 엄마, 가자, 빨리. 순자는 앞장서서 걸었어요. 민수와 현주가 뒤따랐습니다. 식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순자는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뭐 먹고 싶어? 엄마가 골라주세요. 그래, 엄마가 시킬게. 순자는 삼겹살 3인분을 주문했어요. 반찬도 추가로 시켰습니다. 고기가 나오고 구워지기 시작했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가 고기 굽는 걸 멍하니 바라봤어요. 민수야, 왜 그래? 엄마, 제가 엄마 쫓아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밥까지 사주시고. 순자는 고기를 집어 민수 앞 접시에 놓았어요. 밥은 먹었니? 굶으면 마음도 시들어. 민수는 젓가락을 들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렀습니다. 어서 먹어. 식기 전에. 네, 엄마. 민수가 고기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씹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너무 맛있어요. 많이 먹어. 살 좀 쪄야지. 순자는 현주 접시에도 고기를 놓아줬어요. 현주야, 너도 먹어. 어머니, 감사합니다. 현주도 울면서 먹었어요. 세 사람은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오며 순자는 두 사람을 돌아봤어요. 복수하려고 생각했어.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돌려주려고. 민수와 현주가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못하겠더라. 너희가 망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아. 미움은 미움을 키워. 그것보다는. 순자는 두 사람을 안았어요. 용서가 낫더라. 사랑이 낫더라. 민수와 현주가 순자의 품에서 울었어요. 길거리였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그날 저녁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제대로 한 거죠? 사진 속 철수가 웃고 있었어요. 순자도 따라 웃었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내가 용서했다고.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순자는 그 빛 속에서 평화를 느꼈어요. 73년을 살며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복수보다 용서가 미움보다 사랑이 더 강하다는 것을. 여보, 이제 마음이 편해요.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